그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3지대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의심도 받고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속한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대구 시민들의 심판도 지지도 받았으니까 저는 여기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신임을 받아야 또 그걸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호소를 했을 때 그만큼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의 여야의 정치 구도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이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성조차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제3지대를 거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저는 거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난번 몇 차례 선을 그었습니다. 예, 야권 그 통합 없이는 정권 교체가 사실 쉽지 않다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쪽에는 이제 이 문재인 그 후보, 한쪽에는 안철수 후보에서 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연 야권 통합이 가능할지 또 아니면 우리 김 의원님이 이런 야권 통합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 방안이나 또 역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통합을 하자는 건 딴 뜻이 아닙니다. 무슨 단순히 선거에서 승률을 높이자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야권의 어떤 해법을 좋아하는 국민들이나 그 자원들을 다 합쳐도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책임지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게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인 호남과 기타 야권으로 지금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두 당이. 의석수가 뭐 분포가 어떠하든 간에 큰 두 세력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두 세력이 다 연합을 했을 때도 항상 전국 단위 선거는 아직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 정도의 자원들이 국가를 책임지려면 둘이 손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 제일 좋기는 야권 통합이 되는 게 좋죠. 그러나 통합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연합 혹은 연대라도 확실히 국민들에게 천명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뭐 적절한 뭐 후보를 선발하는 방법이라든가 향후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던가 이런 큰 합의를 내놓고 국민들에게 요청을 해야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렇지 않고 각자 뛰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과거 87년에 그 삼거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각각 나와서 다시 일종의 저희들은 군부 정권 연장이라고 보는 노태우 후보한테 그렇게 패배한 그 쓰라린 역사가 있는 경험한 저희들로서는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다음 대선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다음 이슈가 뭐가 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일 텐데 다음 대선에서 가장 크게 거론될 어젠다라고 할까요? 이런 건 뭐로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그걸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느냐를 계속 고민 중입니다만은 전체 지금 국민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인이 이미 딱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받고 있는 이 불평등, 불공정, 불안에 대해서 참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력한다고 이 상황이 개선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없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는 빈부격차로 나타나고 그게 사회 곳곳에서 기회가 나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것, 정말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가 될지 혹은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가 될지 국민을 제일 우선하는 나라가 될지 그런 어떤 압축적인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인 각 세력들에게 양보도 요구해야 될 거고 또 그들에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자고도 요청해야 될 거고 또 마침내 국민 통합이라는 큰 과제도 하자고 요구해야 될 거고 지금은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공존의 공화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시니 좀 더 생생한 어떤 걸 압축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 또 사람들이 야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나라가 나아가는데 좀 너무 부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네요. 그래서 다만 적어도 이 국민들 마음에 있는 이 억울함, 소위 부정과 부패에 막 찌들린 사회 속에서 내 몫은 없다라는 그 막 안타까움.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내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회 경제적 조건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 답답함, 이 분노, 이걸 어떻게든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고는 이 국민적 에너지가 모아질 수가 없다는 거.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경북, 성주나 김천 이런 분들이 느끼는 것도 그런 억울함인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하필 우리냐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있을 그쪽 겁니다. 어떤 지역 민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선은 이런 중요한 안보의 결정 자체를 뭐 예를 들면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각처본 당사자인 성주 국민들이나 김천 시민들은 일종의 느닷없잖아요. 사전 정지 작업이 왜 우리 이 안보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고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결정했잖아요. 우선 거기에서 이분들의 분노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사 전략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제일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포함한 유엔에서 북한 제재를 하고 있는 국면에 중국을 하여금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 특히 중국이 의장국이 됐던 육자회담이 2005년 9월 19일 날 소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육자 합의를 이뤄냈거든요.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로 중국에게 그런 역할을 요청하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이 사드라는 일종의 전략 무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안 해보고 있느냐. 또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주변에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이 러시아까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이 적극 개입을 하게 되면 북한에 있어서 사드는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정말 전략적으로 쓸 생각을 안 하고 어느 날 그냥 미국 MD 체제에 그냥 편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수준, 또 미국의 요청 때문에 한미동맹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참 어찌 보면 국민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 때문에 지금 좀 상처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워낙 다른 정치적인 큰 뭐 사건들 때문에 조금 잊혀가고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깥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 안에 문제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최근에 그 3포, 5포, 7포, N포까지 나온 그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상당히 풀기 어려운데 이런 거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네요. 그중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닥쳐올 4차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그렇게 고도화된 어떤 산업화가 일자리를,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결국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각자가 정당한 대접을 받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종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라든가 그들이 가진 기득권 일부를 내서 젊은이들한테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사회적 분위기 또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해서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도전케 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재도전이 가능한 그런 일종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 정도의 정책적인 묶음 외에는 현실적으로 시원한 해법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 세대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젊은이들로 우리가 어떻게든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자세와 그 연대는 확실히 그 세대들한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특히 더 문제는 저출산, 경제 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해법이나 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예, 진짜 답답하고 우울하죠. 제가 지난번 18대 국회 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때 한때 지수가 1.2 이하로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각종 정부 지적 때문에 1.3까지 올라가서 조금 저도 기대를 했더니 그게 다시 꺾이고 있더라고요. 출산율이. 그렇다면 이제는 결국은 이 출산을 하지 않는 원인을 정확하게 살펴야 되는데, 하나는 결국은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것이 제일 크더라고요. 우선 자기가 직장을 잡을 수 없으니까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뭐 연애도 못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뭐 가정을 꾸릴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히 여성인 경우에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아가서 또 그렇게 해서 경력이,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한테 다시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이 사회 구조잖아요. 이러면서 그분들이 또 그만큼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좋은 직장을 잡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이 파트타임에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성의 고유한 능력 자체가 사장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두고 계속 얘기를 놓으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무엇보다도 또 거기에다가 한 가게가 이제 감당하는데 한계가 온 사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총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주로 자꾸 무슨 보건정책 뭐 이런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한 80조 가까이를 썼더라고요. 저 조사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벌써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심각합니다.